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세상 모든 아트를 리뷰하는 세상 모자란 아마추어들 세모입니다. 와. 네, 저는 원모와 야넥이고요. 전 불모와 인스. 저는 세모아의 지토입니다. 세모아가 아니라 세모아죠. 뉴 페이스. 예스. 네. 네, 그래도 지토님 이제 함께 해주셔가지고 그 한없이 치솟던 또 물가처럼 거의 계속 치솟았잖아요. 코스피도 3,000을 돌파했는데. 그러니까 저희의 그런 평균 연령이 드디어 좀 이제 하락세를. 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네, 이렇게 지토님과 함께하는 세모아 시즌2 세 번째 시간. 오늘 다뤄볼 예술 작품은 우리의 욕망, 존재, 그리고 인생의 무게는 얼마가 되는가. 밀란 쿤데라의 장편 소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입니다. 근데 제목은 이제 가벼움인데 내용은 전혀 가볍지가 않죠. 맞아요. 심지어 책도 두꺼워서 무겁다. 그쵸, 한 500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죠? 심지어 양장이에요. 이거 맞으면 아플 정도. 집에 이제 강도가 들으면 정당방위를 넘어서 그런 과실치사까지 가능한. 그래서 저는 머리맡에 두고 잤어요. 배고 죽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요, 배진 않았습니다. 목침 대신에. 가운데 되면- 펴서. 침 흘려가지고 페이지 안 펴져서 배진 네.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희 셋 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음사의 이 밀란 쿤데라의 일러스트가 들어간 이 버전을 읽게 되었는데 강아지가 되게 귀여워요. 네. 카레닌인가요? 카레닌? 카레닌? 오늘 저녁 메뉴 뭐야? 카레닌? 이거 광고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 책을 다 공교롭게도 셋이 다. 미음사에서 저희에게 광고를 줄 정도면 와. 네, 이건 다음 생에나 가능하겠죠. 이제 밀란 쿤데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그 야나체크의 문화생이었던 아버지 밑에서 피아노를 배웠고 이제 프라하 카렐 대학에서 문학과 미학을 공부했다고 하는데 그러다가 이제 영화학부로 옮겨서 졸업 후에는 영화학부에서 문학에 대해서 가르쳤던 교수로서도 활동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그의 소설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나 농담 같은 대표작들을 보면 그런 철학적인 내용들이나 문학적인 내용들 그리고 그런 예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독자로 하여금 책을 어렵게 만드는 맞아요. 굉장히 큰 장벽을 만들었는데 독일에서 사시지도 않았는데도 그런 장벽을 세우시는 또 무너졌잖아요. 네. 근데 이 장벽은 무너지지 않는다. 견고하죠. 그죠? 네. 그리고 배경적으로는 이제 1968년에 프라하의 봄에 참여했다가 70년도에 추방을 해서 프랑스에서 살면서 시민권을 취득하고 현재까지도 프랑스에 생존해 계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대다수의 작품들에도 이러한 프라하의 봄에 관련된 그런 조국의 비극과 그런 역사적인 배경들이 잘 녹아 있는데요. 정말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자체도 대표작인 만큼 그런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읽다가 포기하셨잖아요. 저는 어려워서 읽다 포기한 게 아니라 네. 읽다 보니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나 같은 범인이 읽을 책이 아니다. 이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되게 뭐랄까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읽었기 때문에 이 책의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바와 나의 사상이 맞지 않는다. 나 같은 사람은 이걸 읽을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어쩔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득 머금고 이 책은 근데 또 제가 읽다 보니까 느낀 게 문학과 비문학의 어중간한 어딘가에 서 있는 책 같아요. 어중간하다는 내용 말씀이신가요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되게 비문학 같아요. 맞아요. 그거. 철학책 같아요. 네, 약간 문체가 전 되게 좋았어요. 작가도 그 은유가 사랑의 시작이다 이런 구절도 있잖아요. 그런 말처럼 문체. 문체. 문체는 문화체육부. 이제 어. 문체는 문화책. 아네. 밀란 쿤데라 씨보다 여기 옴기니 씨, 이재룡 선생님이 문체가 좋았다. 탁월하다. 아니 근데 오히려 그 약간 그런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은유와 비유법을 통해서 이해가 됐던 부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문체? 추상적인 거를 되게 구체화해서 잘 표현해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확실한 거는 굉장히 박학다식한 사람이 쓴 책이다. 맞아요. 네, 그 사실 줄거리 자체는 그렇게 복잡하진 않아요. 그죠?
체제 간의 갈등이 있었던 유럽을 배경으로, 특히 이제 체코슬로바키아를 배경으로 해서 테레자, 토마시, 사비나와 프란츠 이렇게 4명의 인물의 일생과 사랑을 다룬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리고 하나 더 붙이자면 우리의 귀여운 카레닌까지. 카레님. 하나님 네, 이 강아지겠죠? 네. 그런 거 같고. 줄거리 자체는 복잡하진 않는데 이제 그거를 다루는 내용들이 철학적인 내용과 그런 예술학적인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풍성하다면 풍성하고 어렵다면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 된 거겠죠. 가장 중점적으로 이제 다뤄지고 있는 주제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아무래도 니체의 영혼 회귀이겠죠. 그게 아마 핵심이 아닐까. 네. 영원한 회귀 들어보셨나요? 들어는 봤는데 들어만 봤죠. 알겠습니다. 어떻게? 영혼 회기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영혼 회귀는 저도 자세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네. 이제 니체의 그런 대표적인 저서였던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온 내용이죠. 짜짜짜. 형 이런 드립치면 내가 짜라야 돼. 우리의 삶에 있던 어떠한 순간이 그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주기적인 반복이 된다면 떳떳할 수가 있는가? 내가 이 선택이 혹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가? 토할 것 같아.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서도 그런 인물들 선택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성 자체도 그런 느낌이에요. 영혼 회귀랑 굉장히 맞닿아 있죠. 계속 어떤 사건을 놓고 맞아요. 어떤 시점이 계속 반복되면서 여러 인물들의 시선으로 그 사건을 다시 조명하죠. 네. 이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잖아요. 근데 가벼움과 무거움 둘 중에 뭐가 좋다라고 논하는 게 아닌 책. 가벼움도 좋고 무거움도 좋다. 그래서 이게 서두에는 파르메니데스 그 옛날 고대 철학자는 가벼운 게 좋은 거고 무거운 게 나쁜 거다라고 정의를 했다고 하지만 우리나라 말을 찾아보면 가벼울 경이 들어간 말은 대부분 안 좋은 경박, 경솔 뭐 이런 것들은 안 좋은 의미. 공경. 그 가벼울 그게 가볍경이 아니잖아요. 좋은 경고예요. 중은 신중, 뭐 진중, 뭐 이런 거는 좀 이제 좋은 의미고, 그러니까 뭐 가벼움과 무거움이 뭐가 좋고 나쁨이 없이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서 어떻게 보면 되게 불교 사상과도 일치가 된다. 원일교사 해골물처럼 삶과 죽음은 하나다라던가 뭐 그런 느낌이 아니었나. 근데 되게 불교 사상이 되게 많이 떠올랐어요 읽으면서. 그렇죠. 어쨌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이용해서 이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혼 회귀를 이해하지 못한 것 같아요. 지식이 없어서. 근데 그걸 이해할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안 앉아 있지. 무거움과 가벼움 막 이렇게 이분법적 사고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오히려 등장인물의 그 삶을 통해서 이 사고들의 모순을 알려주지 않았나. 대비되는 것들, 상징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인물들도 되게 대비가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테레자랑 토마시도 굉장히 대비되는 느낌인데 또 토마시랑 프란츠도 대비되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테레자와 사비나도 그렇죠. 되게 대비가 되는 느낌이고 각각의 인물들끼리 마치 가위바위보를 하듯이 대비가 된다는 느낌인데 사비나가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어떤 점이요? 그냥 이름이 사비나야. 사... 노래 후렴구를 왜 사비라고 그러잖아. 사바나. 그래서 사바나. 되게 반복적으로 보고 싶다. 아... 사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나는 과연 이 삶 등장인물 4명 중에 어떤 등장인물의 삶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가라고 봤을 때 개인적으로는 이게 프란츠의 삶과 되게 가깝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뭔가 되게 안정적인 그런 삶의 형태를 취하고 가벼움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변화나 이런 걸 이제 좀 꿈꾸고 그런 느낌이었는데 그건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저의 삶의 형태고 제가 동경하는 삶의 형태는 토마시가 아닌가. 자유로운 연애를 하고 싶다. 아, 물론 그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에로틱한 우정. 그렇지만 그걸 차지하고 미드나잇 인 파리에서 한번 다뤘던 것처럼 이 시대가 저의 벨 에포크가 아닌가. 내가 동경하는 시대. 요즘 젊은 사람들 특히 저를 제가 이제 대표가 돼서 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형태를 보자면 술에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삶을 사는데
생각 없이 술에 취하고 생각 없이 방탕한 삶을 살지만 만약에 이런 시대는 항상 고뇌와 어떤 그런 시대의 불만과 이런 게 가득한 시대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제 토마시를 조선 시대로 일제 강점기로 끌어오면 우리나라의 그런 어떤 술 권하는 사회, 조선 사회가 나한테 술을 권한다 라고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비슷한 형태의 인물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서 저는 토마시를 살짝 내가 지향하는 그런 등장인물로 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에로틱한 우정이 좋다. 미쳤어. 되게 인상 깊었던 토마시의 삶의 형태는 그거예요. 에로틱한 우정? 적극적으로 정부 체제에 뭐 반기를 들다거나 그런 건 없었지만 끝까지 자기 이거 뭐지 서약 그거를 하지 않고 시골 병원으로 쫓겨나고 거기서도 또 쫓겨나서 인테리어를 하고 화물 운전을 하고 하는 그런 삶의 형태, 꺾이지 않는. 과연 나는 이 시대였으면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런 것 때문에 더 매력적인 인물이 아니었나? 애써 마지막에 포장을 하려고. 아니 전혀 포장이 아닙니다. 에로틱한 우정에 잊힐 뻔했어요. 전혀 정말 화가잖아요, 서민아가. 근데 그 공산주의 이 체제에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근데 자신이 진리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그 그림의 뒷면, 그림의 앞면에선 표현할 수 없으니까 뒷면 그 틈을 통해서 어떻게든 자신의 진리를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 그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예술가이기에 공산주의 체제에 반하면서 자유를 갈망한다는 모습이 보이지만 사실 저는 사비나가 그렇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던 거라기보다는 그냥 사비나의 배경 자체가 그런 배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존에 속해 있던 것들로부터 반하려는 욕구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이 사람이 자유주의 체제에서 자랐다면 오히려 자유주의에 대한 반감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었거든요. 저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 책이 어떤 정치 체계의 옳고 그름을 논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정치 체계가 가지고 있고 그게 어떤 파시즘적인 전체주의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을 때 나를 억압하거나 나를 짓누르는 그런 환경에 대한 반감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테레자랑 사비나랑 또 되게 대비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사비나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취한다기보다는 그것에 반해서 도망친다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점에서요?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되게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느낌이잖아요. 네. 그죠? 그림을 찢기도 하고 체코인 모임에서 그런 직설적인 얘기를 하고 하지만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어떤 적극적인 정치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체코에서 취리로 도망을 하고 결국 취리에서도 뉴욕으로 도망을 간다고 하긴 좀 뭐하지만 계속 자신이 기존에 있던 곳에서 나오려고 하는 몸부림은 있지만 그것을 적극적으로 뭔가 내가 그것에 반해서 싸우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처음 언급해 주셨던 그림 같은 경우도 적극적으로 뭐 그거에 반대되는 회화를 했던 게 아니라 뒤쪽으로 해서 어떻게든 안 걸릴 쪽으로 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테레자는 그런 자신의 삶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투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좋은 방식이든 나쁜 방식이든 기존에 있던 자신의 고향에서도 그런 자신의 가난한 삶과 그런 모습에서 벗어나서 자기의 그런 신분 상승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뭔가 행동을 하긴 했죠. 그리고 토마시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도 만족할 만한 자신의 위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기에 이제 자꾸 밖으로 돌리고 카레닌을 만난다든지 아니면은 촬영 기사로서 정권에 맞서서 싸우는 건데 체제에 맞서 싸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테레자가 정말 그것이 부당하다고 느껴서 싸운다기보다는 자신의 존재에 대한 증명을 받으려고 한다는 느낌이 그렇죠. 굉장히 강했죠. 네, 그래서 막 그런 얘기 있잖아요. 취리에서도 그런 사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고 사진가 활동을 하면서도 사진 찍는 게 좋아서라기보다는 만약에 토마시가 자신을 사랑하고 토마시와의 관계가 괜찮다면 사진을 안 찍을 것이다 라는 식의 대화가 흘러나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둘 다 이제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어떤 욕망이 있는 거죠. 테레사 같은 경우는 자기 존재에 대한 상승, 자기의 존재에 대한 입증이 욕구라고 한다면은 사비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배신, 반대 자체가 욕망은 아니었을까 하는 느낌이죠. 어머니가 테레자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람 몸 다 똑같은데 네 몸만 좀 특별한 줄 알아? 너 이렇게 유난을 떨어. 사람 다 방귀 끼고 막 이러는 거야. 라는 전체주의적인 모든 사람을 다 획일화해서 보는 그런 성향에서 자랐던 사람이 토마스라는 남자를 만났어. 근데 이 남자가 다른 여자들한테 또 자기랑 똑같이 키스하고 애무하고 하는 또 모든 여자를 동일하게 동일선상에 놓고 보는 전체주의적인 애정 행각을 띠네. 나를 좀 유일하고 좀 특별하게 봐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짜증났다.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테레사랑 사비나랑 되게 닮은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말씀해 주셨던 전체주의적인 것에 대한 반하는 게 있잖아요. 테레사는 그래서 그 행진에 대해서 거부감을 맨 처음에 드러내요. 근데 뒤에서 보면 사비나도 행렬에 대해서는 굉장히 거부감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그 행렬이 어떻게 보면 좀 전체적인 모든 것이 다 딱딱 맞아 떨어져야 되고 그냥 공산주의적인 행렬을 생각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에 반해서 프란츠는 행렬에 대한 약간 동경 같은 게 있죠. 그죠.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경은 자신은 이제 스위스 어떤 체제적인 안정과 어떤 중립국으로서 계속 존재했던 나라기 때문에 그 시대적인 유럽의 배경 특히 유럽 하면 생각나는 게 뭔가요? 혁명적인 거 예술적인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혁명적인 행렬에 대해 굉장히 동경이 있는 사람이죠. 이 소설의 초반부, 초중반부를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저는 여성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사비나와 테레사가 적극적으로 일을 하면서 거기에 뒤따라서 이제 프란츠나 토마시가 뒤따라가면서 하는 느낌인데 후반부로 가면은 토마시와 프란츠의 같은 남성이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고 결말로 닿잖아요.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대비되는 이 책의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책을 읽다가 진짜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었는데 이건 사실 뇌피셜인데 네.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별로 기대가 안 되네요. 이게 책에 보면 은유법으로 희롱을 하면 안 된다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구절이 있어요. 사랑은 단 하나의 은유만으로도 이제 시작될 수 있다. 근데 아이유의 블루밍이라는 노래의 가사를 보면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해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여기서 느낀 게 저는 이게 아이유가 불렀다고? 아유. 아이유가 이 책을 읽었구나. 조금 장난스러운 나의 은유에 네 해석이 궁금하다. 그 작은 하나의 은유에서도 사랑이 싹틀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읽고 이걸 되게 감명 깊게 읽었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마 맞지 않을까. 되게 뻔뻔하게 얘기하시는 거에 비해 얼굴이 굉장히 빨개졌네요. 너무 부끄러워요. 그래서 이 작품이 말하는 메시지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는지 제일 가벼운 존재인 저희 인스 씨부터 감상평을 감상평은 뭐 메시지. 일기장에다 적으시고요. 메시지를 이 책에 나왔던 구절들을 따로 따서 얘기를 쓰자면 그래야만 한다와 얼마든지 달라질 수도 있었는데의 어떤 대립, 싸움, 판단은 독자들의 몫에 맡기겠다 하는 굉장히 무책임한 밀란 쿤데라의 책임 떠넘기기식 이런 작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갈 때까지 가시고 이제 막말을 하시는군요. 농담이고 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참을 수 없는 존재의 무거움. 버거움인데 이 정도면 거의. 그러니까 짓눌려 버렸어. 이 날씨가 꽤 추운데 땀 흘리시네요. 땀이 나나요? 그냥 하나예요. 마치 제 머릿속 같아요 지금. 텅 비었다. 이거 공허하다. 텅 비었는지 아니면 가득 찬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복잡하다. 더 덥다. 더 덥다. 인생은 더 덥는 거. 카네님 같은 거.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메시지는 이런 앞에 나왔던 영혼 회귀와 연관돼서 그 선택에 대한 책임과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경우에 해야 되는 선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권장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래서 가장 잘 나타내는 단어 문장이 이제 말씀해주셨던 그 에스무즈 사인이라는 독일어 제가 네이버 발음 찾아봤는데 맞는지는 모르겠네요. 오. 네. 사실 여기서도 많은 순간 해야 하는 것들을 놓침으로 인해서 결국 덧없이 인생이 끝나버리고 나는 인물들을 그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굉장히 덧없고 짧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해야만 하는 건 아닌가를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이 책을 처음 읽었을 때 등장하는 니체의 영혼 회귀성에서부터 책의 첫인상이 분명한 철학을 담고 있구나, 그리고 작가의 사상이 뚜렷한 책이구나라는 느낌에 오히려 약간 분별력을 가지고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강하게 들었어요. 무조건적인 수용도 그리고 작가에 대한 이해 없는 비판도 지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작가가 표현한 4명의 등장인물들이 공감이 될 때도 그리고 공감이 안 될 때도 왜 그런 생각을 했지? 왜 이들은 이런 선택을 했지? 왜 이런 선택을 했을 때 그들의 삶 속에 어떤 공허함이 있었고 어떻게 채우려 했지? 약간 이런 질문도 자문하게 됐던 것 같고, 인생의 덧없음이 약간 짧으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살기보다 그럼 오히려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이런 생각? 이렇게 헛되고 헛되다면 정말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지? 무엇을 바라보며 우리가 선택을 내려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평점 및 한 줄 평을 하자면 저는 3.5점. 오. 네. 생각보다 낮게 주셨네요. 네, 왜냐면은 제가 이걸 다 이해를 못했어요. 맞아. 이건 네. 근데 이해할 책이 아니야. 밀란 쿤데라의 삶의 그런 경험과 정수가 들어있진 않나 싶은데, 다만 한 줄 평을 하자면 지식 없는 독자는 옵니다. 입니다. 내가 이걸 다 이해하지 못했어. 너무 그래서 정말 내가 이것에 대한 배경 지식이 더 있었고 이해가 있었다면 이 작품이 더 재밌고 더 훨씬 몰입감 있게 볼 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아쉬움이 남는 거라서 사실 이 평점이 깎인 것도 저의 부족함 때문에 깎인 거죠. 네. 어쩌겠습니까? 저도 그런 사람입니다. 토마시와 태혜자 같은 그런 사람이기에 부족함이 있습니다. 제 평점은 4.5점. 오. 그냥 막 던지는 거 아니야? 이해 못했다고? 4.5점입니다. 이런 훌륭한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컨텐츠를 통해서 가지게 돼서 너무 감명 깊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의식 느꼈어? 잘릴까봐? 제 평점은 4.5점. 그리고 왜 4.5점을 줬냐? 한 줄 평은 삶에 대한 재미난 매뉴얼 같은 느낌이다. 이 등장인물 4명의 이야기가 삶에서 다룰 수 있는, 이게 잘 조합하면 삶에서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형태를 잘 버무려 놨어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물론 또 이제 한없이 어려운 책이지만 연애 소설로만 보면 정말 가벼운 책이 될 수도 있고, 거기서 또 인생의 어떤 지침을 찾아가자고 하면 다 뭐 찾을 수 있는 그런 책이면서 심지어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겠네. 그래서 말이 한없이 길어지고 늘어지는. 저의 평점은 3.3점. 오, 되게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거 0.5점대로 다 끊어달라고. 아 진짜요? 아니요, 괜찮아요. 다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럼 나 4.27점. 조용히 시끄러. 3.3점. 왜냐면 책이 두껍다. 두껍고 무겁다. 두꺼봐. 헌집 줄게. 두꺼봐. 새집다고. 근데 두껍지만 약간 이렇게 되게 풍미가 깊은 커피. 그래서 약간 지금 커피 홍보하시는 거야? 말레 커피입니다. 말레 커피. 풍미가 깊은 커피. 사실 다 이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감춰진 그런 게 더 훨씬 많다고 분명히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르면서 마셔도 이 풍미가 굉장히 깊고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은. 근데 어렵다. 어렵다. 커피 비유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 진짜요? 왜냐면
네, 오늘은 밀란 쿤데라의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대해서 나눠보았는데요. 예, 모처럼 저희가 책에 대해서 나누니 정말 머리가 깨질 것 같네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재미있는 작품들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안녕! 안녕.